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주문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법원은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언 하나로 유무죄를 아직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하나씩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좀 더 앞서 나가는 이런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양은경 기자. 네.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지금 법정에서 치열했었거든요. 지금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는 특히 이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에는 무슨 학력이라든지 경력, 재산, 그리고 어떤 행위,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그런 공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이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단 허위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허위라는 것까지 일단은 인정을 했다.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요,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공표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는 김문기 몰라요 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 공표죄에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공표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표는 또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허위 사실 공표죄가 해당이 되려면 거짓말을 하되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표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선고가 전체가 나오지 않았고 판결문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라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을 했지만 공표는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봤어요. 지금 아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공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당선 목적이라는 그 목적까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에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고의와 당선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조금 더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허위 사실은 맞지만 공표는 아니라고 한 부분이 일단 속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보도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얘기했을 때 허위사실 맞다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해서 또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재판이고 이 재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좀 이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백현동 얘기는 조금 더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옹벽 아파트, 화면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옹벽 아파트가 국토부가 협박해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자, 허지연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보다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공문으로, 국토부에서 세 차례 보낸 공문으로 이미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세 차례 보낸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보면은 귀시에서 적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열어주고 있는 내용들이 공문으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이 재판정에서 증거로 현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성남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 시 기본 개발 계획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국토부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협박을 받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게 국감장 발언이었기 때문에 국회 증언감정법상 면책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국회의 어떤 증인의 증언을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고 그리고 증인의 어떤 증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도 다 면책된다는 것까지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의 취지상 증언감정법상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당시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던 곳은 성남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비슷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협박으로 느꼈느냐? 아직 그렇게 공표하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성남시만 유독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는 건데, 자, 양 기자, 네.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한 그 탄핵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네.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용도 변경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자연 녹지, 1단계 자연 녹지이던 것을 4단계 준주거, 그 4단계까지 정말 보통은 상정하기 어려운 그런 급격한 종상향을 하면서 땅의 가치가 확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과정에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에서 이거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팔지 않으면은 기물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그런 협박을 했다라고 한 것인데 검찰은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것이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른바 김인섭 씨,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수를 잘 쓴다고 하는 김인섭 씨가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이 허가가 바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김인섭 씨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고 실형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뭐 박근혜 정부 국토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그 공소 내용입니다. 예. 참고로 지금 하단에 저희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엄격히 판단해야, 일단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는 법원은 허위사실, 물론 1심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이 맞긴 맞는데 허위사실이긴 한데 이걸 공표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허위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를 했다. 그럼 공표라는 것을 적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엄격히 판단해야 된다. 거기 엄격이라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부분도 지금 판사의 판결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를 앞두고 유죄냐 무죄냐,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얼마가 될 것인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무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당연히 이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자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기는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터이니 벌금 500 정도는 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얼마의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지 또는 뭐 다른 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100만 원보다 많으냐 적으냐. 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양 기자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서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당선무효는 아닙니다. 이게 국회법하고 연관지어서 해석이 돼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원직이 상실이 되면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두 상실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발언이긴 하지만은 이 대표가 당선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의원직 상실형이 돼서 다음 대선에까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예. 선거자금 434억을 또 민주당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지금 오늘 선거 결과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그리고 징역형이 나올지 아니면 벌금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 뭐 이런 식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벌금형보다 많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2년. 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없이.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형량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듣고 다소 놀라는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재판정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양 기자,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양형이 세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죄를 예상을 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예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김문기 모른다 쪽은 인식의 문제라서 이게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백현동 쪽 유죄를 받을 것 같다. 다만 백현동을 유죄로 판단할 때 양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만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아니다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고가 나왔으니까 예상이 더 많긴 했었는데 지금 벌금형을 훨씬 뛰어넘어서 100만 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안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본 거죠. 엄중하게 보고 이 선거 국면에서의 거짓말을 엄단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그런 판결 결과를 보입니다. 자, 징역 1년. 다른 많은 취재진들이나 법조계의 예상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집행유예 2년이 있습니다만, 자, 어지연 변호사님,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가중 영역 중에서도 지금 8개월에서 2년 정도 양형 기준 공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중 요소가 충분히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 초박빙 대선 구도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던 데다가 그거를 이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다, 또는 이 TV 앞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유권자, 특히 선거인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요, 단순 벌금 100만 원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되지만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제한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1심이기 때문에 추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대표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이후의 정치적인 운명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초동에는
2시 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아침부터 각각 이재명 무죄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이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직접 갔던 60여 명의 의원들도 지금 재판 결과에 상당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재판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1시간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뭐 다른 이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 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소 사건과 비슷하게 한 30분 정도 지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적어도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뭐 재판 내용을 더 길게 분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과 같이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긴 좀 뭐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정치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을 민주당이 많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자, 양 기자, 이렇게 되면 1심 재판부도 유죄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대표로서는 곤란한 지점인 게 벌금 액수가 이를테면 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2심, 3심에서 깎일 여지를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와서 이게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은 2심에서도 이거를 아예 전부 무죄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양형을 조절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협박 사실이 없었고 용도 변경은 지자체장의 권한 사항이라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진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아까 지금 그 화면 아까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가 발언 당시에 판례를 들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떤 생방송에서의 즉흥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지금 백현동 혐의로도 이 대표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됐고 이런 본인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갖다가 부인하기 위해서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판단이 반영된 양형으로 보입니다. 물론 1심 결과이긴 하지만은.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재판 결과를 예상했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많은 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80만 원 유죄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때도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넘느냐 아니냐 결국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았지 사실상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이런 중한형이 나올 거라고는 뭐 민주당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지만 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형이 좀 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을 좀 입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으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1심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 판결문 내용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서 앞으로 차분히 다퉈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 1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지금 술렁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 문으로 이재명 대표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때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뭐 이 재판을 두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재판정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징역 1년, 물론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나 이런 건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